안녕하세요. 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손오공과 그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우주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7 우주입니다.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우주인들을 다루어주세요 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7 우주에 살고 있는 주요 종족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V점프 12월호에서요, 제7 우주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을 붙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래곤볼을 원작부터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설정으로만 등장하는 내용도 있기에 혹시 놓치고 있던 게 있지는 않을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8개의 종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드래곤볼 슈퍼에서 등장한 와가시 성인 이외에는 모두 드래곤볼 원작에서도 등장했던 종족들이기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이쪽 가야지.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30화의 개황신의 말에 따르면요, 제7 우주에 인간이 살고 있는 별은 총 31개이며 행성 사라다, 행성 베지터, 나메크성이 사라져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별은 총 28개라고 합니다. 프리저 군단도 그렇고요, 사이어인들도 다른 별들을 공격해서 우주에는 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아니면 프리저군이나 사이어인들이 너무 공격을 해서 우주가 씨가 마른 걸 수도 있고 말이죠. 차라리 28개의 별이 아니라 1028개의 별이라고 하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중에서 8개의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드래곤볼의 우주인이라고 하면 우선 어떤 종족이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이어인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종족은 바로 사이어인입니다. 전투민족 사이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투의 센스를 가지고 태어나 전투를 즐기며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은 행성을 제압한 후에 다른 우주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예전 이야기고 사이어인들의 고향 행성 베지터와 대부분의 사이어인들은 프리저에 의해 멸망되었죠. 특히 드래곤볼 슈퍼로 넘어가면서 손오공이 싸움밖에 모른다고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이어인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소중함보다도 역시 전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이어인입니다. 손오바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구인에 가깝게 자라온 손오공이 수많은 싸움과 변신을 통해서 사이어인의 본성이 지구인처럼 자라왔던 손오공의 이성을 지배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요. 사이어인은 거대 원숭이로도 변신을 할 수 있고요, 슈퍼 사이어인이라는 변신으로 커다란 파워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전투에 유리한 청년기가 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젊음이 길다는 거죠. 사실 사이어인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8개의 종족을 다뤄야 하므로 사이어인의 변신에 관해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그 밖에 사이어인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두 번째로 이야기할 종족은 바로 나메크 성인입니다. 손오공 유년기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설마 피코로 대마왕이 우주인일 줄이야 였었죠.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피라후라든지 토끼단의 보스라든지 생각해보면요, 지구가 가장 많은 모습을 한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메크 성은 프리저로 인해 멸망이 되었죠. 하지만 나메크 성인들은 새로운 나메크 성으로 이주를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로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나메크 성인은 크게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사 타입과 용족 타입이죠. 전사 타입은 말 그대로 전투형 나메크 성인이고 피콜로와 네일처럼 융합을 통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용족 타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용족 중에서도 천재 용족, 그러니까 엄청 뛰어난 용족은 용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드래곤볼을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족 중에서도 최장로가 되면요, 최장로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의 힘이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나메크 성인들에겐 성별이 없으며 알을 입으로 낳아서 번식을 하며 물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족으로 가볼게요. 바로 인기 절정의 프리저 일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력과 냉혹함으로 사이어인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자신의 수하로 두었었죠. 아직까지는 프리저 일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예전 토리야마의 인터뷰를 통해서 프리저는 강한 힘을 가진 돌연변이 콜드 대왕에게서 태어났고 강한 프리저 종족은 이 둘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구보독과 신보독을 다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프리저의 형 쿠우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사에서는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매니아틱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번째 종족은 기뉴 특전대로 유명한 리트 성인입니다. 기뉴 특전대 말고도요, 자봉, 도도리아, 큐이 이들도 리트 성인입니다. 기뉴 특전대에 있는 굴도처럼 작은 체형부터 리쿰처럼 거대한 체형까지, 자봉이나 지스처럼 머리카락이 있기도 하고요, 기뉴나 큐이처럼 대머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인간의 생김새만 보면 지구 다음으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모습이 존재하는 별이 아닐까도 싶고요. 프리저의 수하들로 있는 기뉴 특전대나 자봉들 때문인지 리트 성인들은 상당히 강한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다룰 종족은 손오공이 순간이동을 배우고 온 야드레트 성인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요, 베지터 역시도 야드레트 성으로 떠나서 스피릿을 배우려고 수행 중입니다. 야드레트 성인들은 이 스피릿 기술이 전부다 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평생을 스피릿 컨트롤을 수행하며 이 스피릿 컨트롤을 통해서요, 몸집도 커졌다 작아졌다, 순간이동도 가능해집니다. 기뉴 특전대가 원래 야드레트 성으로 향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손오공이 기뉴 특전대의 포드에 타게 되고 자연히 야드레트 성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이 야드레트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온순하고 다른 별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옷이 엉망이 된 처음으로 본 손오공에게도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원래 드래곤볼 슈퍼 이전에 야드레트 성인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드래곤볼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에 등장했다고는 하는데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야드레트 성인은 최소 2가지 이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종족으로 가볼게요. 바로 손오공에게 퓨전을 가르쳐준 메타몰 성인입니다. 덴데도 알고 있을 만큼 제7 우주에서는 유명한 종족인 듯 싶습니다. 손오공이 다녀온 야드레트 성도 이제야 베지터가 방문을 해서 야드레트 성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메타몰 성인은 훗날을 위해서 아껴둔 것일까요? 드래곤볼 치고는 희한할 정도로 만화 작품 속에서는 물론이고요, 설정집으로도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는 종족입니다. 비슷한 몸집과 힘을 가진 두 명이 퓨전이라는 기술로 하나가 되어 강한 전사로 태어나게 된다는 정말 마법과 같은 퓨전으로 유명하고요. 퓨전 변신 후 입고 있는 의상이 메타몰 성인의 민족 의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종족은 바로 푸이푸이의 고향, 지구 중력 10배로 유명한 행성 준입니다. 참고로요, 일본어 한자로 읽게 되면 혹성준이라고 읽게 되지만 혹성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할 때는 혹성준이 아니라 행성준이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댓글에서 혹성인데요 하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행성준은 모로의 부하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코와 비슷한 힘이 아닐까 싶은 시모레카와 준의 전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전투를 하였지만
시모레카 한 명도요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비디가 데리고 있던 푸이푸이가 아마 행성 중에서는 가장 강한 자였었겠죠. 푸이푸이의 힘을 생각해보면 시모레카에게 모두 당한 것도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마지막 종족입니다. 바로 와가시 성인입니다. 아마도 드래곤볼 슈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오공 한정으로 드래곤볼 슈퍼 제7우주의 최강일지도 모르는 모나카가 바로 와가시 성인입니다. 모나카라는 이름은 와가시 언어로 커다란 젖꼭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나카의 모습을 보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죠? 와가시 성인의 와가시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방의 소젖, 치즈, 음식으로도 있고요. 1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 과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모나카라는 일본 과자도 있죠. 사실 손오공이 자만하지 않도록 세상에는 더 강한 자가 있다, 손오공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모나카가 엄청 강한 것처럼 비루스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요, 모나카가 그렇게 강한 인물은 아니죠. 비루스가 거짓말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드래곤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가능성이야 희박하겠지만 엄청 강한 전설의 와가시 성인이란 이름으로 누군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유명한 8개의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V점프를 보면 이 남은 20개의 종족 중에 닥터 슬럼프에서 등장한 오카카오메 성인과 니코찬 성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은 18개의 종족 중에서는 천진반의 종족이죠, 사만인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모로의 부하들의 모습을 봐도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던 종족들의 모습도 보이죠. 자세한 설정은 앞으로 등장할 드래곤볼 에피소드를 위해서 아껴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드래곤볼에서 사이어인과 나메크 성인들 이야기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종족들도 좀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은 드래곤볼의 어떤 종족의 이야기가 등장했으면 좋겠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그동안 추천을 엄청 많이 받았던 내용으로 찾아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추천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밀려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드래곤볼 공식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00% 제가 모두 다 다룰 수 없겠지만 가능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현장서 구독은 무료입니다. 일현장서 구독을 하셔서 일본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드래곤볼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또한 일현장서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